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전거 막 시작하시고 자전거를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거 기어를 어떻게 놓고 타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은 괜찮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어가 없었어요. 막 무거운 짐을 싣고 빨리 달리려고 기어가 나왔는데 기어의 발명은 진짜 획기적이죠. 예전에는 5단 기어였어요. 5단이라는 거는 이 뒤쪽에 있는 요 스프라켓에 있는 요 장수가 5장이었어요. 그러니까 5개의 기어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앞쪽에도 기어가 생겼어요. 앞쪽에도 생겨서 앞이 2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앞이 2장이 되고 뒤에가 5장이 되면은 하나씩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가 5개고 앞에가 2개면은 10단 자전거가 되는 거고요. 뒤에가 6장이고 앞에가 2장이면은 12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18단, 21단, 24단, 27단, 뭐 30단 기어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언덕을 오르고 더 빨리 고속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먼저 단수는 앞 체인링의 개수와 뒤에 스프라켓의 개수를 곱하는 단수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요게 몇 장짜리냐, 여기 앞에가 3장이고 여기 뒤에는 9장이에요 39 27단이에요 네, 제 자전거는 27단이에요. 그럼 티수는 뭐냐, 뭐 몇 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티수는 여기 달려있는 이빨의 수예요. 이빨이 많으면은 더 파이가 커지겠죠. 이빨이 적으면은 파이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그 티수는 여기에 어떤 몇 개의 이빨이 달려 있느냐를 몇 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어가 더 효율적이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제가 답변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자동차도 엔진이 뭐 500cc짜리가 있고 1000cc짜리가 있고 5000cc짜리가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들의 허벅지가 얼마나 두껍고 힘이 좋은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기아를 굉장히 무겁게, 빠른 속도로 달리게 무겁게 했는데도 다리에 힘이 남아 돈다. 그러면은 이 체인링의 수를 더 많은 거, 더 큰 걸로 하시면은 더 빠르게 달리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든다 하시면은 티수가 작은 거, 앞쪽에 이빨이 이제 1단이죠. 맨 안쪽에 있는 거를 티수가 작은 거를 쓰시면 언덕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기존의 기어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서요. 뭐 대회를 자주 나가시거나 속도에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교체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처음에 자전거를 이렇게 구입하시면은 쉬프터하고 이 기아 단수가 많은 거에 막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기아를 넣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쉬프터의 변속 이제 지금이 몇 단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처음에만 보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걸 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게이지라 그러죠. 그 숫자가 나온 걸 따로 뗄 수 있게 나온 제품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좀 이제 상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수가 나와 있고요.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량 차원에서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아 단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단수가 우리 안쪽에, 프레임 안쪽부터 1단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는 두 번째에 걸려 있어요. 앞에가 3장인데 두 번째에 걸려 있고, 이쪽 뒤에서는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얘가 지금 걸려 있는 기아는 2의 3이에요. 2의 3이고요. 1의 1. 1의 1로 변속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1의 1이에요. 1의 1은 이 자전거로 힘이 가장 많이 나는 단수예요. 힘이 많이 난다는 게 언덕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렇지만 페달 회전수는 더 많이 나오겠죠. 한 바퀴 돌려서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페달을, 자, 지금 제가 한번 표시를 해놔 볼게요. 바퀴.
여기에서 이쪽에 지금 바퀴에 표시된 데가 있어요. 페달을 딱 한 바퀴 돌렸을 때, 물론 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돌렸는데 한 4분의 3 정도, 크랭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뒤에 바퀴는 4분의 3 정도밖에 회전이 안 됐어요. 요거는 요 이빨 티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유리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고속을 주행할 때는 아우터라고 하죠. 풀 아우터. 어디 동호회 이름 중에 보니까 뭐 풀아우터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풀 아우터면은 뒤쪽에는 제일 작은 기아, 앞쪽에는 제일 큰 기아를 놨을 때 이자전고가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는 기아예요. 그러면은 이 페달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바퀴는 굉장히 여러 번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표시를 했는 데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제가 해놓고선, 자, 페달을 한 바퀴 돌리면은, 자, 뒷바퀴는 지금 한 바퀴가 돌았고요. 두 바퀴가 돌았고요. 세 바퀴, 네 바퀴, 거의 네 바퀴 반 정도 돌아갔어요. 좀 전에 하고 했을 때는 다르죠. 그러니까 힘이 좀 많이 들어가도 고속에서 달릴 수가 있어요. 달리면서 어떤 티수를 써야 되냐, 몇 단을 놓을까 막 고민하면서 달리지는 않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어를 한 단씩 올리기도 하고 한 단씩 내리기도 해요. 쉽게 자동차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 기아는 5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 주행용으로. 우리가 언덕 올라갈 때 5단으로 놓고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꺼져 버리죠. 수동차일 경우에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갈 때는 1단. 자동차로 치면은 1단 기어가 제가 보여드렸던 1에 1. 이게 자동차로 치면 1단이에요. 1단이기 때문에 언덕이 나오면은 기아를 힘들수록, 이게 제일 힘들었을 때 이렇게 놓고 타는 거니까요.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헷갈리시는데 가장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X자예요. X자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앞쪽에는 작죠? 뒤에는 커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근데 뒤에가 크고 앞에가 커요. 아우터로. 앞에는 아우터고 뒤에는 크다. 그러면은 체인이 어떤 모양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는 그대로 체인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쪽으로.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큰 체인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약간 대각선으로 되죠. 이 대각선인 상태에서 힘을 주면은 힘도 제대로 쓸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이 기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기아예요. 아니, 뒤에는 언덕으로 올라가게 세팅을 해놓고 앞에는 고속주행용 기아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뒤에를 작은 걸 쓰고 앞에를 작은 걸 쓰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X자로는 체인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는 이 앞쪽 변속기 얘가 닿을 수도 있겠죠. 앞쪽 변속기 닿으면 따라라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불량 아닌가?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X자로는 절대 쓰지 마세요. 로드 같은 경우는, 로드는 트리밍이라고 해가지고선 변속을, 쉬프터를 작동을 하면 우리 변속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변속기가 움직이는데 로드는 한번 이렇게 딸깍 하는 게 아니라 반 정도 누르면은 얘가 변속기가 살짝 움직여요. 그걸 트리밍이라고 해요. 그 소음 나는 거를 그 트리밍으로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속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변속 방법. 그냥 달리면서 변속하면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달리면서 변속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필에서 여러분들이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힘든 어필을 올라가고 있는데 힘이 지금 바퀴에 많이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은, 기아를 지금 하나 올렸어요. 힘들어가지고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 올려면은 바로 기아가 찰칵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뜩뜩뜩뜩 하면서 변속이 돼요. 체인이 스프라켓을 이렇게 뜯는 것 같이
뜩뜩뜩뜩 소리가 나면은 체인하고 스프라켓하고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 소리 자체가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내가 속도를 조금 더 내고 싶다. 그러면 1단 기아로 막 가다가 한번 확 밟아서 웅 해가지고선 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변속을 하게 되면은, 시끄럽죠? 변속을 하게 되면은 변속이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힘을 충분히 받지 않았는데 2단으로 변속을 하면은 힘이 붙여가지고선 자동차 시동이 꺼질 수도 있겠죠. 막 탄력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힘을 막 받고 있는데 2단으로 딱 기어를 넣었어요. 이건 자동차예요. 자동차로 올라가다 그러면 힘이 딸려가지고선 기어가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속을 하실 때요, 특히 어필해서 변속을 하실 때는 얘네들이 막 힘들게 간다 그러면 한번 확 밟아가지고선 자전거가 앞으로 관성으로 쭉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준 상태에서 변속을 하면은 무리가 가지 않고 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긴 다운힐이 있고 바로 어필이 되는 상황이죠. 막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에서 막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어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바람 쐬면서 일단 저 앞에 있는 어필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내려가시나요? 좀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리막에서 고속 주행을 해요. 내리막에서 체인을 풀 아우터로 놓고선 더 빨리 페달질을 해요. 크게 힘이 들어가진 않아요. 내리막에서 페달질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런데 더 가속을 내는 거예요. 가속을 내서 두 번째 어필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서 페달링을 하면서 조금 힘이 들면 기아를 한 단 올리면서 가면은 금방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봤어요. 요 테크닉이 뭐 전문 용어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혼자서 타다가 알게 된 방법이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내리막에서 탄성을 받고 가속도를 받아가지고선 바로 어필을 진입을 해서 기아를 하나하나 하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변속기를 안 만지는 게 좋아요. 만지지 마세요. 만져도 그냥 변속을 릴리즈라는 거는 기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제가 기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 변속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이 상태는 이 안에 변속기에 속선이 있죠. 이 지금 선이 보이시죠? 얘네들이 그냥 축 처져 있죠. 이렇게 변속해 놓는 거는 괜찮아요. 얘네들을 갖다가 긴장을 풀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모르시는 분들이 자전거 샀어 그러면은 막 이걸 만져봐요. 그럼 막 당겨요. 그런데 뒤쪽에 시프터는 계속 작동을 하는데 올라가진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쪽 장력이 굉장히 세지겠죠. 속선의 장력이. 이 상태로 두면은 속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렇다고 끊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얘들이 오래 이렇게 두게 되면은 늘어날 수도 있겠죠. 특히 날씨가 더울 경우에는. 그래서 자전거를 오래 보관한다 그러면은 그냥 나 한동안 안 탈 거야. 그러면 그냥 풀어 놔주세요.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 풀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긴장 상태가 아니라 그냥 풀어져 있으니까 당겼을 때보다 낫겠죠.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편의점이나 화장실 가실 때 열쇠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잠깐 세워놓고 뭐 음료수를 사러 갔다 온다거나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열쇠가 없는 상황에서 뭐 가지고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편의점 앞에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기아를 전부 다 릴리즈 시켜버려요. 아니면은 내려와 있다 그러면 기아를 한 단 정도 올려놓고, 그러면은 이쪽 구동계에서는 지금 변속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쉬프터에서는 변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도둑이 와서 이 자전거를 보고선 타고 도망가야지 하고선 자전거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아들이 꼬여버리겠죠. 갑자기 막 우당탕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해놓고 다시 탈 때 다시 원래 상태로 해놓으면 되는데 그걸 저도 가끔 까먹어가지고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변속이 확 돼버리면은 도둑놈이 당황을 하겠죠. 그럼 타고 도망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전거를 상태를 보면은 라이더가 어떤 성향으로 자전거를 타는지 알 수도 있어요. 잘 보면은 성격도 알 수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에 마모도라던가 아니면은 체인을 자주 가신다 그러면 물론 열심히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변속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변속을 잘못 하셨을 경우에도 체인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당겨야 되는데 얘를 대각선으로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럼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변속 방법은 체인과 스프라켓의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